안녕하세요. 수학2 디딤 영상 27차 시 정적분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정적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이 정적분 단어는 조금 중요해서 제가 두 차시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정적분의 성질을 위주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차시 때는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함수, 좀 더 고난이도로 응용되는 개념을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적분 개념 2시간 동안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목표는 이제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질을 잘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항식으로 이루어진 다항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다항함수, 일반적인 함수들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분이 갖는 성질을 이해하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정적분 보게 될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정적분은 옛날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상당히 오래된 개념인데 미분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최근에 발견된 개념입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발견된 개념이라서 실제 정의된 거는 정적분은 별도로 개발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정적분으로 정의하는 지금의 방식이 실제 정의된 배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실제 정의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정적분과 급수라는 내용에서 구분구적법이라는 방법의 이름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찾아보시고 나중에 배우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학2의 방식으로 정적분을 조금 다르게, 역사와는 조금 다르게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fx의 두 부정적분을 라지 fx, 라지 gx 이렇게 가져와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좀 어려워 보이니까 예시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가 EX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면, 즉 미분했을 때 EX가 되는 함수들을 찾는다라고 하면 X제곱, X 플러스 1,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함수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상수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부정적분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서 라지 fx, 라지 gx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둘은 뒤에 상수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라지 fx는 라지 gx에 c라는 상수를 더한 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부정적분 사이에서 어떤 공통점이 등장을 할 건가 봤을 때 두 개의 함수값의 차를 보게 된다면요. 자, 여기 플러스로 수정을 해야 될 텐데 GB 더하기 C, GA-C의 차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적분상수 C가 사라지면서 GB-GA라고 두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한 함수의 부정적분이라면 함수의 종류가 바뀌더라도 이 값은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정적분이라는 새로운 값으로 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기호를 정적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x로 미분했을 때 fx가 나오도록 하는 함수를 라지 fx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값을 대입해서 아래에 있는 값을 대입한 값을 빼라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걸 읽어줄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읽어주게 되고, 부정적분을 구해서 x로 미분했을 때 fx가 나오는 함수를 구해서 밑끝을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을 대입한 값을 빼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계산하실 때 이제 만약에 저 fx가 너무 복잡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fb 빼기 fa를 쓸 때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인 부정적분 형태를 안쪽에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어느 값에서 어느 값을 뺄 건지를 아래끝 윗끝의 형식대로 적어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정적분을 계산할 때 맨 오른쪽의 형태로 먼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실제로 b와 a를 대입해서 실제 값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주로 채택하게 될 겁니다. 자, 요걸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기 전에, 자, 그러면 이제 좀 대표적인 성질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 이런 식으로 윗끝과 아래끝이 같은 상황이 등장하게 되면요.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fa 빼기 fa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0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정적분 값은 0이다. 다시 말하면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이 되면 정적분 값은 0이다 라는 거고요. 이번엔 적분 구간의 윗끝과 아래끝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자, 둘을 뒤바꾸게 된다면 fa 빼기 fb 이렇게 나올 텐데
부호를 바꿔서 쓴다라고 하면 fb 빼기 fa의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분 구간의 위아래를 뒤집게 된다면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다음 정적분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봤을 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3x제곱 dx 요걸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x로 미분했을 때 3x제곱이 되는 애를 구하는 거, 즉 부정적분부터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대괄호를 써주시고 안쪽에다가 안에 있는 함수의 부정적분을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분 생각해보면 그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x 세제곱이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렇게 쓰게 되고 그러면 저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한 값에서 1을 대입한 값을 빼주는 방식으로 계산해주게 되면 7이 나온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잘 안 읽고 그냥 바로 x 플러스 1의 부정적분 계산하고 계시면 시간 낭비예요. 지금 보시면 윗끝과 아래끝이 동일하기 때문에 0이라고 바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3번은 윗끝과 아래끝 다르니까 계산해 줘야 되겠죠. 2x의 부정적분이 x제곱이니까 한 부정적분이 x제곱이니까 x제곱 적어주고 1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을 뺀다. 그럼 1 빼기 4가 되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실수배의 합차의 정적분을 알아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결론이 부정적분의 성질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계산 과정상에서 부정적분이 등장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자, 이걸 한번 증명해 볼 텐데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kfx dx가 과연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저 안에 있는 함수 kfx의 부정적분을 생각할 텐데 실수배의 부정적분은 그냥 실수 빼고 뒤에 것만 부정적분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K를 꺼내놓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하니까 K 라지 fx 이런 식으로 부정적분이 계산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B를 대입한 값에서 A 대입한 값을 빼게 되면 둘 다 공통적으로 K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묶어내주면 괄호 안에 FB 빼기 FA가 나오면서 저거를 정적분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정적분 기호 안팎에 K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증명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상황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플러스 gx dx 요걸 봅니다. 자, 그러면 fx 플러스 gx 저걸 부정적분하게 되면 항별로 부정적분을 하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라지 fx 더하기 라지 gx의 a부터 b까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b 대입한 값에서 a 대입한 값을 빼주게 되겠죠. 괄호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F끼리 묶어서 적어주고 G끼리 묶어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끼리 묶인 부분에서 정적분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G끼리 묶인 부분에서 정적분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 이런 식으로 정적분 기호도 마찬가지로 쪼개서 계산하면 된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일 때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에 대해서 정적분을 쪼개 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다항함수도 적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적분의 성질 중에서 구간 쪼개기라고 선생님이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볼 텐데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c부터 b까지 fx dx 이런 식으로 c까지 c에서 이렇게 c에 대한 꼬리물기 상황이 등장을 했죠. 이렇게 되면 마치 분자와 분모를 약분하듯이 c를 지워주고 a부터 b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함수에 대한 꼬리물기 상황의 두 정적분을 하나의 정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고 반대로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적분 구간을 쪼개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요거의 증명은 간단해요. 각각을 여러분들이 정적분의 정의에 맞게 계산해 주시게 된다면요. 결과적으로 FC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저 정적분각과 같아진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FC를 지워줄 때 C의 크기가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C가 꼭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값일 필요는 없다. 엄청 큰 값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6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dx 요걸 계산해 보라는 건데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저 다항함수를 부정적분하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끌어다가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안에 있는 함수를 부정적분 해보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저 값에다가 2 대입한 값에서 1 대입한 값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을 계산해 주게 되면 우리가 18 빼기 5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13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항별로 쪼개어서 계산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6x제곱 d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인테그랄을 쪼개고 안에 있는 숫자들, 개수들이죠. 그걸 바깥으로 꺼내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지금 선생님이 적는 것처럼 이제 6배의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 dx 마이너스 4배의 1부터 2까지 x dx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정적분을 각각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선생님이 쓰는 것처럼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x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각각을 계산할 때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바깥으로 꺼내서 계산해서 먼저 6과 계산을 해버려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숫자와 안쪽에 있는 숫자 이걸 먼저 계산해주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선생님이 적는 것처럼 계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계산을 해주게 되면 똑같이 13이라는 결론을 얻어낸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결국은 지금 저 과정 두 개가 동일한 과정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저기 앞에 먼저 우리가 숫자 계산한 것들을 좀 볼게요. 보시면 앞에 있는 개수 2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나 보게 되면 밑풀이에 저 2고요. 뒤에 두 번째 2는 저 두 번째 2고 5는 5 이런 식으로 개수들이 대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방법 1에 저렇게 부정적분하는 것까지 써주고 지금 개수가 앞으로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 뒤에 있는 문자에만 대입을 해서 항별로 계산하는 전략을 자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다. 이게 생각보다 편리하거든요.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적분 구간이 동일한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함수의 합을 정적분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저 두 개의 정적분을 하나로 합쳐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계산을 해줬을 때 안에 있는 함수가 상당히 심플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정적분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정적분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리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3분의 1 곱하기 9가 나올 테니까 3이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지금 문제 보시게 되면 정적분의 성질, 즉 구간 쪼개기에 대한 문제는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 쪼개기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프롤로그 미션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요 풀이 과정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풀어보시고 짝과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